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인가요? 지금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한동훈 얘네들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국힘당이 앞서고 있네. 특히 뭐 한강벨트가 어떠네. 이렇게 떠버리던 언론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고 판도가 바뀌고 있다. 민주당이 재역전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들도 아는 거죠. 현재 윤석열 가지고 그리고 그 아바타인 한동훈 가지고 안 되겠다. 선거 지겠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끌고 오는 것이 막말 작전입니다. 자신들의 막말, 자신들의 개소리를 어떻게든 덮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덮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 똥을 얼마나 많이 푸지게 싸놨으면 그게 덮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라는 식의 억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한동훈이 조용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지금 한동훈이 되게 깐족대고 있어야 정상인데 한동훈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 떠버리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잘 받아주질 않아요. 지금 한동훈이 뭐라고 떠들면 떠들수록 아마 한동훈도 알 거예요. 자기가 늪에 빠져든다. 수렁에 잠겨든다는 거 말입니다. 예. 한동훈이 지금 빠져들고 있는 수렁은 조국이죠. 조국의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것은 민주진보 진영이 아니라 한동훈 같습니다. 조국의 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한동훈. 조국 혁신당 돌풍에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동훈.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선거 국면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사실상 하지 못했던 일, 솔직히 하고 싶지만 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나 또 중도층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차마 떼지 못하고 있던 말을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조국 혁신당이 해주고 있죠. 예. 그 결과 한동훈의 그 깐족대는 입이 틀어막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입 누가 틀어막나 했는데 조국이 틀어막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선의 판도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국의 등장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있었는데 이 이재명 한동훈 구도를 조국이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총선 판도 전체를 흔들고 있다.
한동훈은 지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고 그래서 윤석열을 이 구도에서 빼내려고 했어요. 선거 국면에서. 자, 그런데 그 자리를 콱 치고 들어온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야, 한동훈 너는 내가 상대하마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여지가 넓어졌죠. 좀 더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계속 막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어요. 예? 뭐라고? 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은 거야.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잠재우지 못하면 지역구에서 어떻게 좀 뭔가 뒤집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막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지들이 하는 막말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겠죠. 여하튼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한동훈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조용히 빼내고 김건희를 조용히 빼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지가 이재명 대표와 맞상대를 하겠다. 그래서 선거를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한동훈의 그 안족되는 입을 가지고 이 선거를 끌고 가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의도가 파탄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 참 시원해요. 이 양반이 이런 말도 할 줄 알았구나. 진작 좀 하지.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자, 일단 그럼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의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해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또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이야말로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김건희 방탄 연대이고 김건희 옹이 연대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중전마마 방탄 연대다. 중전마마에 대한 수사부터 하고 즉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의부터 하고 저에게 왈왈부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2대 국회에 등원하시면 가장 먼저 한동훈 그 특검법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창당하고 그 원내정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입당을 하셔서 원내정당이 되어서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내정당에서 당대표로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저희가 4월 10일 이후에 당선이 되고 의원을 배출하고 난 뒤에 국회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발의할 첫 번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 보도자료를 보시면 그냥 뭐 한마디 한 게 아니라 상세한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의 각종 비리와 범죄에 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그 세 가지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뭐 법학을 했던 사람이고 한데 첫째는 그 고발 하주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가 있는데 그 손준성 검사가 세 사람의 그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하루 전날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그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손준성 외에 한동훈을 범죄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휴대전화에 암호를 23자리인가 25자리인가를 걸어놨어요. 여기 시민 여러분 휴대전화 암호 몇 개 정도 보십니까? 네. 보통 그렇죠. 근데 25개인가 6개인가를 걸어두고 풀질 않아서 그 60장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름 아닌 공수처가 손준성과 한동훈 사이에 공모가 있다고 의심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만약에 밝혀졌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그 비대위원장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새끼 잡아드려야 네. 돼요.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시절에 당시에 그 지난 그 법무부 장관 재직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합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1심에서 났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법무부가 승소를 했는데 요즘 영화 제목을 빌자면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패소할 결심을 하고 그 승소한 변호사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바꿔버립니다. 대리인을 바꿔가지고 2심에서 법무부가 패소를 하고 패소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뒤집힙니다. 원래 그 이긴 재판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게 법무부의 일인데 반대로 변호사를 바꿉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건 직권남용과 그 각종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그 장관 되기 전에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입시 관련해가지고 인천 송도학교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외국으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각종 표절, 논문 대필 등등등으로 11가지 혐의가 있으니 언론에 다 났습니다. 근데 어떠한 소환 조사도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가지 모두에 있어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라고 했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나 현재의 검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수사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리와 혐의를 수사하는 것,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고, 그리고 한동훈 씨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특검법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범죄 혐의, 비리 혐의에 대한 공격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검법안도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당이 고민 끝에 안 되겠다. 김건희 특별법 마련됐지만 지금의 핵심은 황태자인데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와 저와 조국혁신당이 정면으로 맞서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법안을 냈던 것입니다. 법안 내용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연합뉴스 임채도입니다. 방금 그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그 조국 방탄 정당이다 뭐다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한번 좀 방탄이라고요? 방탄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방탄 얘기를 하려면 그 여당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일단 김건희 여사하고 검사 시절에 총 수백 건의 카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긴밀한 관계인데 저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또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이야말로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김건희 방탄 연대이고 김건희 옹이 연대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중전마마 방탄 연대다. 중전마마에 대한 수사부터 하고 즉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의부터 하고 저에게 왈왈부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이 발언은요, 어제 전주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사실 그 순천에 가가지고 또 시민들을 만났어요. 순천에서도 상당히 시원한 말을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순천에서는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을 좀 찾았습니다만 영상도 잘 없고 해서 결국 순천 거는 제가 오늘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괜찮은 자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한동훈의 이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동훈이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느낄 것은 바로 딸 문제일 겁니다. 다른 것도 다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이고 다른 것도 모두 한동훈의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딸 문제야말로 한동훈도 피해갈 수 없는 아킬레스건일 겁니다. 한동훈은요, 딸의 입시와 관련된 얘기가 거론되는 것조차 막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거 거론했다가 한동훈한테 아동학대죄로 고발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입도 뻥끗하지 마. 입이라도 뻥끗하면 내가 바로 고발할 거야. 입틀을 막 잊어.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 지 딸의 입시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아픈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딸 알렉스 한인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알렉스 한 네가 니네 애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다. 그렇죠. 사실 뭐 얘가 한동훈 딸이 아니면은 뭐 겪을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예, 아동학대죄라고 합디다. 참 한동훈 못됐죠. 남의 집 딸은 고졸로 만들어 놓고 지 딸은 너무나도 귀한 모양이죠. 이따위가 검사라고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니 이런 자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고 살았으니 이런 자가 여당 대표라고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 이런 놈들이 설치니까 과일값까지 뛰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한동훈의 아킬레스건 바로 딸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딸과 관련된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 의혹 역시도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뒤져보니까 이 한동훈 딸이 썼다고 하는 그 논문 제가 6편인가 5편인가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있어요. 이게 한 편당 30달러인가 그쯤 하더라고요. 예. 그 30달러가 되는 돈을 내고 제가 그걸 다 다운 받았습니다. 편당 그러니까 예,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게 무슨 논문이 아니라 공부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아티클이라고. 아티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티클이라는 말도 사실 논문으로 번역이 되죠. 아티클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둔 겁니다. 아티클도 논문, 저작, 에세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자 한동훈은 사람들의 혼동 혹은 무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야비한 정말 야비한 거죠 이거.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이겠습니까? 여기가 찔리면 아마 한동훈 길길이 날뛸걸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이 더 설치지 못하는 것도 이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가 설치면 설칠수록 딸 문제가 강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조민씨의 재판이 어떻게 되면 될수록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될수록 한동훈은 딸 문제로 고심해야 할 겁니다. 자, 검찰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목을 더 죄어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맞서 싸우면 지들도 주춤거립니다. 이게 검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막말 어쩌고저쩌고 할수록 니들이나 똑바로 해. 니들 막말이나 조심해. 어디 일제시대가 살기 좋았다. 이딴 소리를 해. 어디 제주도 시민들이 제주도민들이 간첩이라고 얘기를 해. 라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은 딸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박은정 검사죠. 박은정 검사는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진실, 그 진실에 가장 가깝게 그리고 가장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한동훈은 박은정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겁니다. 박은정 검사가 거론하지 않겠다
난 모르는 일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적당히 개업하고 적당히 멈출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박은정 검사는 검찰에서도 알아주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의외로 따질 거 다 따지는 인물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박은정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은 바로 이 박은정 검사가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조국혁신당의 영입인재가 됐죠. 윤석열과 한동훈 입장에서는 똥줄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간에 조국을 좀 죽이고 싶었겠죠. 어떻게든 간에 이 조국혁신당의 바람을 잠재우고 싶었겠죠. 조국혁신당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선거에서 국힘당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민주당을 아무리 두들겨 패도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으로 집결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중도표를 흡수하는 데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지금 중도표 흡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치면은 국힘당을 5% 이상 앞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 다급하겠지. 윤석열 똥줄 탔지. 한동훈 밤에 잠이 안 올 거야. 그래서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다? 또 검찰을 끌고 넘어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방송에서 아까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 들으셨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죠. 중전마마 특검부터 해야 된다. 중전마마 옹위연대 이것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전마마 김건희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말을 공개적으로 쉽게 한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들끼리는 많이 하지.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중전마마 특검부터 해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아마 윤석열, 한동훈 땀이 삐질 흘렀을 겁니다. 김건희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는지 몰라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사람들이 그동안 말하지 않던 내용을 바로 얘기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원했던 그 모습이죠. 중전마마 특검부터 해라. 한동훈은 나 시비 걸기 전에 중전마마 특검부터 해라. 자, 똑같이 나서야 됩니다. 야, 한동훈, 국힘당, 니들은 나갖고 물고 늘어질 시간에 야, 쟤들 좀 어떻게 해봐. 뭐 일제시대가 살기 더 좋았다고? 우습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고 지금 나한테 뭐 물고 뜯고 할 자격이나 있어? 라고 말이죠. 자, 한동훈도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야로가 있어도 걸리면 가야 돼. 한동훈 너 걸리면 가야지. 너는 왜 안 가? 딸 문제 왜 안 갑니까? 자, 한동훈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자기가 불리한 얘기가 나오고 기자들한테서 좀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쌩 까거나 딴소리를 하거나 거꾸로 민주당은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툭하면 전 정부의 상고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싸가지 없는 놈들한테는 그렇게 저열한 자들한테는 우리도 똑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그런다?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그런다? 그럼 우리도 바로 받아쳐야 돼요. 야, 한동훈 니 비밀번호 하나 풀어. 야, 한동훈 너 야로가 있어도 걸리면 가야 된다며. 왜 걸렸는데 안 가? 라고 직격탄을 날려야 되죠. 야, 진은정, 네 부인, 네 와이프 세금 떼어먹은 거 어떡할래? 아니, 네 그 상속받았다는 부천 어딘가의 건물 거기 곳곳에 불법이던데 그거 어떡할래? 자, 물고 늘어져야죠. 또 있죠. 자,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 한동훈
부친의 과거 노동운동 탄압과 관련해 가지고는 입도 뻥끗하네요. 아마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거 거론해야죠. 그죠? 맞서 싸웁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저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물고 늘어진다면 우리는 제대로 한방 정탈을 날립시다. 자, 중전마마 특검부터 하자는 조국 전 장관처럼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윤석열, 한동훈 되게 짜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뭐 한다? 검찰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검찰들 동원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주변을 또 시비 털기 시작했어요. 자, 어제는 라임 옵티머스, 라임 김봉현이 갑자기 옥중 편지를 보냅니다. 옥중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2020년에 먼저 옥중 편지 보냈던 거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른 거다라고 하면서 황희석 인권국장, 조국 전 장관을 당시 만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의 변호인을 막 물고 늘어지죠. 그 당시 이 김봉현의 변호인이 이모 변호사인데 그 이모 변호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걔가 나한테 조국도 소개시켜주고 황희석도 소개시켜주고 했어 라고 떠버리지요. 자, 제가 이 이모 변호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 조국 전 장관을 만나게 해줄 정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하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습니다. 이 조국 대표가 생각보다 낯을 좀 가려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모 변호사를 만났다고 어림도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 자, 만났다면 몇 월 며칠 어디서 라는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면 언제쯤이라고는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합니다. 예. 한마디로 조국 돌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장난질을 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라임 김봉현이 검사들이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2020년 옥중 편지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뭘 말한다? 예. 자, 그 2020년 옥중 편지는 어떤 특정 검사들, 이 특정 검사들의 범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탄핵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물, 감찰 혹은 수사 혹은 탄핵 여기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2020년 옥중 편지 이것의 증거 능력을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맞불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야, 이 김봉현 이 얘기는 거짓말이야. 얘 순엉터리야. 라고 하면은 그럼 2020년 이 옥중 편지도 순엉터리겠네? 라고 하려는 거죠. 맞불 작전 쓰는 거예요. 물타기예요. 김봉현 시켜서. 라임 김봉현 얘 지금 징역 30년 나왔거든. 어쩌면 얘는 사면이나 뭐 이런 걸 가석방이나 뭐 이런 걸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 김봉현 현재 변호인이 강모 변호사래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극우 세력 김건희하고 아주 가까운 그 강모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 공작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즉 검찰이 지금 조국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임종석 전 실장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 이 두 사람에 대한 재수사도 최근에 막 시작을 했죠. 검찰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의 발목을 잡고 싶은데
조국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이런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한테 빌붙어 가지고 이상한 편지를 받아내거나 그게 아니라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자, 한동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범죄인하고 깐뿌를 먹었다. 자, 제가 볼 때 범죄자와 깐뿌 먹은 정치인은 한동훈인 것 같아요. 범죄자와 깐뿌 먹는 걸 좋아하는 것은 검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로 정치 검사들이죠. 그리고 그 정치 검사들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또 뭔가 작당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 이거 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마치 사극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극에서 당파 싸움을 할 때 동인이 서인을, 북인이 남인을 모함할 때 이렇게 이상한 음모를 꾸며서 뒤집어 씌우기 하지 않던가요? 중종 시절 조선 중종대에는 주초위왕이라는 그 나뭇잎 그 하나를 가지고 주초위왕이라는 그 나뭇잎 하나를 가지고 조광조를 내쫓는 그래서 기묘사화라는 사화를 일으키죠. 주초위왕 고사 혹시 아십니까? 조선 중종대인데 중종은 조광조를 등용을 해서 훈구파 대신들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 훈구파들이 이른바 중종 반정에 가담했고 연산군을 내쫓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권력을 장악하고 왕권을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었죠. 중종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길을 못 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중종이 자신의 세력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이 조광조죠. 그 조광조를 내세워서 한참 훈구파 대신들을 몰아내고 있는 틈에 자, 조광조가 점점 중종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렵에 훈구파 대신 누군가가 궁궐 뒤에 나 있는 커다란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글씨를 쓰죠. 주초위왕. 주초는 합치면 조씨가 되죠. 조씨가 위왕, 왕이 된다. 자, 그 글씨를 보고 중종은 발끈합니다. 그리고는 조광조의 뒤를 캐라고 했고 때마침 누군가가 조광조가 역모를 꾀했다라는 허위 가짜 고발을 합니다. 고변이라고 하죠. 중종은 조광조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핑계를 삼아서 그 핑계 삼아서 조광조를 내치죠. 죽여버립니다. 정말 기기묘묘한 사건이죠. 그래서 기묘사화인가? 예, 원래는 기묘년에 있었던 일이라서 기묘사화죠. 근데 참 기묘하고 황당한 수법으로 정적을 내쳤다. 그래서 기묘사화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그 주초위왕과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자, 궁궐에서 정적을 내쫓는 가장 좋은 방법 중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궁궐 구석 한 구석에 신당을 차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이 저놈 거야, 아니 저 여자 거야. 그 당시 조선의 그 세력 다툼은 후궁을 둘러싸고 그 후궁이 왕의 총애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권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후궁, 쟤를 어떻게든 내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신당을 하나 억지로 꾸며요. 그래 놓고서는 그것이 그 신당이 우연처럼 왕의 눈에 발견되게끔 하고
그러면서 이 신당은 요즘 네가 총애하는 그 후궁의 것이야. 그래서 그 후궁이 충전을 모해했어. 저주했어. 라고 해서 내쫓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죠. 예, 사실 되게 많아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후궁 누구 내쫓았다는 기록이 제법 등장합니다. 마치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딱 그런 식이죠. 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몇백 년을 빠꾸한 것 같다 라고 말이죠. 참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